네, 그 25년도 36회 시험 대비하는 반문각 전국 모의고사 제1회 시험입니다. 2차 과목 좀 어려웠죠? 자, 중개사법은 이제 그럭저럭 좀 평이했겠지만은, 자, 우리 시험에서 요 공법하고 공시세법의 극상 문제의 개수를 집중적으로 배치하고 있기 때문에, 이 공시세법 파트는 좀 여러분들이 좀 만만치 않게 느껴졌을 겁니다. 이 공법에서도 극상 문제의 개수가 한 10개에서 15개 이제 들어와 있을 거고, 공시세법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요 공시법 영역하고 요 세법 영역 이렇게 조금 말씀드려보면은 이 공시법이 조금 더 어려웠을 거예요, 이번에. 그래서 요 세법에서 극상 문제의 개수가 좀 적게 출제가 되는 바람에 그 적게 출제된 개수만큼 요 공시법 쪽으로 요게 반영되었거든요. 그래서 자, 공시법은 이번에 좀 다소 어려웠을 거고, 그다음에 세법은 실제 출제되는 유형보다 다소 좀 쉬웠을 거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체감 난이도는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자, 우선 보십시오. 자, 1번 문제. 1번 문제는 뭐 우리 지적법에서 늘상 다루고 있는 측량 기간입니다. 이 측량 기간 어떻게 공부했냐면은 측량 기간은 5일이고 검사 기간은 4일이다 해서, 자, 이번 문제는요, 요 세 번째 조문. 그래서 측량 의뢰인과 수행자가 서로 합의해서 기간을 따로 정할 수도 있잖아요. 자, 그때는 그 전체 기간의 4분의 3이 측량 기간이고, 그 다음에 검사 기간은요 4분의 1이겠죠. 그래서 자, 요 조문입니다. 요 조문이 자, 반영되면은 어떻게 출제가 되느냐, 이렇게 나옵니다. 자, 측량 의뢰인과 수행자가 서로 합의해서 이제 그 기간과 검사 기간을 합해서 자, 32일로 정했다면은 요 32일에 4분의 3이 측량 기간이 되고 4분의 1이 검사 기간이 되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자, 32일에 4분의 3. 자, 24일. 다시 할게요. 자, 4분의 3, 24일, 그 다음에 4분의 1은 8일. 그렇게 해서 자, 정답은 1번이 되는 겁니다. 자, 내용 들으셨죠? 그래서 이제 측량 기간에 대한 내용인데, 뭐 늘상 자주 출제가 되는 중요한 테마입니다. 자, 그거 하나 체크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는 이제 지번 부여 방법에 대한 얘기네요. 자, 지번 부여 방법. 자, 우선은 신규 등록 전환 지역에서 지번을 어떻게 부여하느냐. 원칙은 인접 토지 본번에 부번을 붙이는 거죠. 그런데 자, 최종 지번의 토지에 인접했을 때, 여러 필지로 되어 있을 때, 멀리 떨어져 있을 때는 그 동네 최종 본번, 다음 본번부터 순차적으로 부여하는 이 방식을 택합니다. 자, 요 내용을 베이스로 이제 문제를 보시면은 2번 문제. 자, 틀린 것을 찾습니다. 자, 1번. 요 신규 등록 지역에서 지금 방금 본 것처럼 대상 토지가 이렇게 여러 필지로 되어 있을 때는 그 동네 최종 본번, 다음 순번부터 본번으로 해서 501, 502, 503 잘 적었죠. 자, 1번은 완벽한데, 그런데 4번을 보십시오. 자, 4번을 보면은 자, 축척 변경 지역 필지에 지번을 부여할 때는 그 동네 지번 부여 지역에서 인접 토지 본번에 자, 부번을 붙여서 부여한다. 이거 신규 등록 지역의 지번 부여 방식을 갖다 붙였죠. 이 축척 변경 지역은 우리가 공부한 것처럼 도시개발 사업 지역의 지번 부여 방법을 준용하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이 4번 지문은 이 축척 변경 지역을 지우고 이 자리에다가 신규 등록 지역 또는 등록 전환 지역을 갖다 붙여야 이 지문이 정확한 지문으로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 4번은 이렇게 출발을 해야 되겠네요. 신규 등록 또는 등록 전환 지역의 필지에 지번을 부여할 때는 라고 시작해야 됩니다. 자, 4번은 잘못된 지문. 그래서 1번은 옳고, 자, 4번은 틀렸다. 나머지 지문은 여러분들이 가볍게 체크해도 되는 지문입니다. 자, 2번은 그렇게 보시고, 그러니까 지번 부여 방법을 출제한 거죠. 자, 3번은 축척변경위원회에 대한 얘기인데, 이 축척변경위원회가 축척변경 지역에서 힘이 세죠. 그래서 자, 돈 문제를 일체의 돈 문제를 최종적으로 심의 의결하는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자, 나머지 내용 뭐 축척변경 시행 계획에 관한 사항이니, 축척변경과 관련해서 소관청이 회의에 붙여달라고 부탁한 사항이니, 이런 것들로 이제 우리 문제 푸는데 역할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축척변경위원회는 축척변경 지역에서 돈 문제를 최종적으로 심의 의결한다. 문제 보죠. 자, 축척변경위원회 심의 의결상으로 틀리는 것은 자, 2번에 금액, 4번에 청산금, 5번에 청산금, 이거 다 축척변경위원회 겁니다. 그런데
우리 과목의 승인은 다 누구 겁니까? 축척 변경 승인권, 지번 변경 승인권, 지적 공부 반출 승인권. 아무튼 승인권은 다 누굽니까? 시도지사한테 있잖아요. 그래서 이 승인권은 시도지사에게 있는 거지 축척변경위원회에게 있는 게 아니다. 정답 3번. 자, 그 얘기고. 자, 그 다음에 4번 문제는요, 토지의 등록에 관한 얘기인데, 자, 만약에 땅 주인이 있죠. 자기 토지에 이동 사유가 생기면은 소관청에 그 토지 이동을 신청하는 게 원칙인데, 만약에 토지 이동 신청을 하지 않으면은 어떻게 한답니까? 자, 지적 소관청이 직권으로 조사하러 나가려고 현장에 가야죠. 이때 자, 직권 조사하러 나가기 전에 그 토지 이동 현황 조사 계획을 수립하고 나가야 되는데, 이때 읍면동별로 수립하는 게 원칙이지만은 부득이할 때는 읍면동별로 시군구별로 수립하는 게 원칙이지만은 읍면동별로 수립할 수도 있다. 요 얘기입니다. 자, 요거 염두에 두고서 문제 볼게요. 자, 옳은 것은 1번 토지 이동 현황 조사 계획은 이렇게 원칙적으로 시군구별로 수립하는 거지만은 부득이할 때는 읍면동별로 수립할 수도 있다. 이거는 뭐 완벽한 지문이어서 얘가 정답이 되는 겁니다. 나머지는 틀렸죠. 2번은 뭡니까? 2번은 토지 이동이 있을 때 소유자 신청을 받아 국토부 장관이 결정한다. 이거 지적소관청이 결정하는 거잖아요. 이 토지 이동 신청을 어디 합니까? 지적소관청이 하는 거죠. 자, 2번 틀렸고, 자, 3번의 소관청은 일필지가 둘 이상의 용도로 활용되는 경우에는 용도에 따른 지목을 모두 등록할 수 있다. X입니다. 한 필지에는 하나의 지목만 설정해야죠. 틀렸고, 그 다음에 4번에 지적도의 축척이 500분의 1인 지역과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 등록하는 지역의 일필지 면적이 1제곱미터 미만일 때는 1제곱미터로 한다. 어디가 문제인가요? 이 500분의 1 지역은요, 정밀도가 요구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면적도 정밀하게 등록합니다. 그래서 요 1을 0.1로 바꿔야 됩니다. 0.1, 여기도 마찬가지로 1을 0.1로. 그래서 0.1 미만일 때는 0.1로 등록한다. 0.04, 0.05, 0.06 이런 애들은 다 0.1로 등록하여야 한다. 이 내용이죠. 그래서 요 4번 지문 틀렸습니다. 틀렸고, 그 다음에 5번에 소관청은 토지 이동 현황을 직권으로 조사 측량해서 토지의 여러 가지를 결정하려고 할 때는 토지 이동 기본 계획을 수립하는 게 아니라 토지 이동 현황 조사 계획을 수립한다라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 계획 이름을 바꿨잖아요. 가끔 출제가 되는 테마입니다. 그래서 나머지 다 틀렸고요. 1번이 옳은 지문이다. 자, 5번 문제는 극상 문제입니다. 자, 요거는 여러분들이 시험 현장에서 패스를 하셔야 되는 문제고, 자, 6번은 축척 변경 절차인데 숫자를 외워야죠. 그래서 축척 변경 위원회 구성 방법은요, 요 5인에서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는데, 그거보다 조금 더 눈여겨봐야 되는 것은 이때 땅 주인이 2분의 1 이상 위원으로 위촉되어야 한다는 거. 자, 그 내용하고, 그 다음에 이 제곱미터당 토지 금액이 결정되면은 요거를 15일 이상 공고한 다음에 공고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자, 고지 통지하는 거죠. 자, 고지 통지 기간 다 6개월이고, 자, 이 고지 통지 받은 사람이 불만이 있으면은요, 한 달 안에 이의신청도 한다. 뭐 요런 숫자들 다시 한번 점검을 해 보셔야 됩니다. 보십시오. 자, 6번에 괄호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축척 변경 관련 문제에서 있죠. 가장 빈번하게 출제가 되는 박스형 문제입니다. 그 기억은요. 자, 축척 변경 위원회 위원은 5명 이상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는데 2분의 1 이상은 토지 소유자여야 한다. 그 다음에 소관청은 청산금을 산정했을 때는 청산금 조서를 작성하고 청산금이 결정되었다는 것을 자, 며칠 이상이요? 15일 이상 공고하자. 열람할 수 있도록 해줘요. 그 다음에 지적소관청은 청산금의 결정을 공고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소유자에게 청산금 납부고지 수령 통지를 해야 된다. 자, 이겁니다. 그래서 축척 변경과 관련해서는요, 자, 문제가 출제가 되면은 자, 숫자를 정확하게 짚고 있는지 암기하고 있는지를 묻는 문제 유형이다. 그 말이죠. 자, 그 다음에
자, 지목이요. 요거는 한 회에 이제 한 문제나 두 문제까지도 출제가 되는 테마잖아요. 자, 지목 어떻게 출제가 되었나요? 옳은 것을 묻습니다. 옳은 거. 자, 1번은 과수원을 설명하고 있는데 과수를 집단적으로 재배하는 토지는 과수원이지만은 여기에 접속된 주거용 건축물 부지는 이건 과수원 안 됩니다. 되죠. 자, 1번은 틀렸습니다. 2번에 자, 용수 배수를 위해서 일정한 형태를 갖춘 인공적인 수로는 뭔가요? 인공적인 수로는 자, 유지가 아니고 이건 국어죠. 국어죠. 유지는 배수가 잘 되지 않는 토지라고 정의하잖아요. 인공적인 수로는 국어입니다. 자, 이것도 틀렸고. 자, 3번에 용출은 뭡니까? 용출은 광천지죠. 주유소가 아니고요. 자, 용출은 광천지입니다. 틀렸고. 4번에 아파트, 공장 등 단일 용도의 일정 단전에 설치된 이 통로는요. 요거는 도로로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자, 요거 아파트 단지 안에 자, 101동, 102동 사이에 있는 이 출입 통로 같은 거 있잖아요. 이거는 주거용 건축물의 연정으로 보는 겁니다. 자, 이거는 자, 도로로 할 수가 없다. 틀렸고. 5번에 수림지, 중림지, 그다음에 암석지, 자갈땅, 모래땅, 습지황무지. 자, 암자, 모습, 황홀. 이거는 뭔가요? 이건 당연히 전형적인 임야입니다. 임야를 잘 설명합니다. 정답은 5번입니다. 5번. 자, 7번은 이제 지목에 관련된 문제였고요. 그다음에 8번은 중앙지적위원회 얘기인데 중앙지적위원회 구성은요. 5명에서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회의를 소집할 때는 5일 전까지 저 위원들에게 다 서면 통지합니다. 5일 전까지 서면 통지하고 그 다음에 이제 과반수 출석, 과반수 찬성으로 심의 의결한다. 자, 요겁니다. 자, 8번 문제. 틀리는 것은 1번은요. 틀리는 걸 찾는데 1번은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맞는데 1번은 맞는데 4번 보십시오. 자, 4번을 보시면은 위원장이 중앙지적위원회 회의를 소집할 때는 10일이 아니라 며칠입니까? 5일 전까지. 그래서 5일 전까지 위원에게 통지한다라고 해야 됩니다. 4번이 틀렸죠. 그래서 요 중앙지적위원회 구성과 회의에 관한 문제 테마에서는요. 자, 1번, 4번이 핵심 테마입니다. 그 내용을 체크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정답 4번, 그 다음에 9번은 종합공부, 부동산 종합공부 얘기인데 우선은 제일 중요한 테마가 뭔가요? 등록상. 그래서 자, 종합공부에는 토지 표시와 소유자, 건축물 표시와 소유자, 그 다음에 가격, 권리, 이용 및 규제 이런 게 나오죠. 여기서 권리는 소유자가 표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소유권 외의 권리를 말한다. 우리 이렇게 알고 있죠. 그래서 이 정도 내용을 등록하고 있고 이 종합공부는 지적소관청이 관리 운영합니다. 영구 보존하면서 그 다음에 이 종합공부를 발급 열람 신청하려면은 자, 소관청 읍면동장한테 가는 거지 뭐 국토부 장관, 시도지사한테 가면 안 되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 얘기. 그래서 지적공부든 종합공부든 발급 열람 신청을 뭐 시도지사한테 국토부 장관한테 청구할 수 있다라고 하면 그 점 틀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 소관청 읍면통장을 암기하는 게 아닙니다. 자, 9번에 틀리는 것은 했는데 자, 종합공부에 관해서 자, 틀리는 것은 1번 종합공부 영구 보존한다. 맞고 2번에 종합공부를 열람할 때는 소관청 읍면동장한테 가는데 그 증명서를 발급받으려고 할 때는 시도지사한테 간다. 이 열람 발급 방법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 장부를 열람하든 발급하든 소관청 읍면동장 아무한테나 가는데 누구한테만 가면 안 되나요? 시도지사 국토부 장관한테 가면 안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 2번 질문이 틀렸고요. 그 다음에 3번은 이제 등록상에 대한 얘기입니다. 등록상. 그래서 자, 이 종합공부에는요, 건축물 표시와 소유자가 있다. 그 다음에 4번은요, 권리에 관한 사항이 있다. 권리에 관한 사항이 있죠. 그 다음에 자, 5번에 소관청이 종합공부를 관리 운영하고 있다. 자, 눈에 들어오시죠? 자, 종합공부에서는요,
자, 요 얘기요. 소관청이 장부를 관리 운영한다. 영구 보존하면서 관리 운영한다. 그 다음에 장부를 열람, 발급 신청할 때는 시도지사에게 가면 안 된다. 그 얘기하고요. 자, 등록상 체크하시면 됩니다. 등록상. 그래서 요 정도 토지 표시와 소유자, 건축물 표시와 소유자, 가격, 권리, 이용 규제 이런 거. 자, 정답이 등록상과 관련해서 문제가 출제가 되면 뭐가 나오던가요? 뭐 부동산에 보상이 있다. 뭐 그러면 안 되잖아요. 어렵지 않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9번의 정답은 2번으로 합니다. 2번. 자, 이 발급 받으려는 자가 시도지사에 간다고 하니까 문제가 있는 겁니다. 자, 지적공부의 등록상 요것도요. 자, 이 지목처럼 두 문제까지도 자주 출제가 되는 영역이기 때문에 잘 보셔야 되는데 이 등록상에서 오늘은 요 경계점 좌표 등록부 한번 볼게요. 경계점 좌표 등록부가 어디에 이 등록하는 내용은 뭐냐? 소재 지번은 어디에나 다 등록하고요. 소재 지번.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은 도면 번호도 있고 고유 번호도 있고요. 그 다음에 부호, 부호도, 좌표 이런 게 있습니다. 특히 이 부호, 부호도, 좌표 이런 거는요.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만 등록하는 거거든요. 이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 뭐 지목을 등록한다, 면적, 이동사유, 개별 공시지가, 소유권의 지분이 있다 이런 거 다 틀리는 겁니다. 그래서 자, 요 표를 암기하는 요령은 우리 수업 시간에 충분히 연습하고 있으니까 일단 경계점 좌표 등록부 영역은 이렇습니다. 등록하는 거, 등록하지 않는 거. 자, 10번 문제.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 등록사항으로 옳은 것을 찾습니다. 옳은 거. 자, 어떻습니까? 자, 소재 지번. 지번은 있겠는데 지목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2번에 도면번호, 건축물 구조물의 위치. 건축물 구조물의 위치는요, 지적도 임야도의 등록상이죠. 자, 3번. 자, 좌표는 있는데, 삼각점, 기준점의 위치도 도면의 등록상이죠. 도면. 그 다음에 4번에, 자, 고유번호, 부호, 부호도. 어떻습니까? 고유번호도 있고, 부호, 부호도도 있고, 4번이 정답입니다. 그 다음에, 자, 5번에, 자, 면적. 이건 토지대장, 임야대장에만 있죠. 자, 소유자는 소대장, 4개의 대장에만 있는데 이 경계점 좌표 등록부는 대장이 아니거든요. 정답은 4번. 자, 요거는요. 여러분들이 요 10번 문제는 등록상을 묻는 문제는 이거는 문제 접근해서 이걸 해석하려고 하시면 안 되고요. 자, 우리 수업 시간에 다루고 있는 요 도표를 암기하는 요령을 여러분들이 반복하셔야 됩니다. 자, 요게 암기하는 게 쉬운 건 아니지만은 일단 이 표를 암기하고 나면요. 문제들은 아주 직관적으로 풀릴 수, 빠른 속도로 정확하게. 그래서 이거 꼭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두 문제까지도 출제가 되는 영역이다. 자, 그 말이고 그 다음에 10번은 면적 측정 대상을 묻고 있는데 우리가 늘상 보듯이 면적 측정하지 않는 거 합병, 지목 변경, 지적 공부, 제작성, 면적의 환산 이러한 것들은 자, 면적 측정을 하지 않는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11번 보십시오. 자, 틀린 것을 묻고 있는데 자, 곧바로 가보죠. 3번 보시면은요. 토지를 분할하거나 합병을 할 때는 자, 면적 측정을 한다. 지적 측량을 해서 면적을 정한다. 어떤 문제가 있나요? 이 합병을 삭제해야 됩니다. 합병은 면적 측정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합병, 지목 변경 뭐 늘상 출제가 되는 기출지문의 정답입니다. 그래서 정답 3번이고 1번은요. 이 도시개발사업지역은 지적 확정 측량 실시 지역의 지번 부여 방법을 똑같이 준용한다. 뭐 흔한 얘기입니다. 어디? 도시개발사업지역, 그 다음에 축척 변경지역, 지번 변경지역, 행정구역 개편지역, 축지행지역 거기가 그러하죠. 그 얘기고 그 다음에 지상경계를 새로 정하면은 그 새로 정한 지상경계를 표시하는 지상경계점 등록부를 갖추어 둔다는 거. 자, 그 말이고. 그 다음에 이 지적공부는요. 뭐 영구보존한다. 그 말입니다. 영구보존한다. 지번을 부여할 때는 북서에서 남동으로 부여한다. 이건 뭐 흔한 지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크게 어렵지 않을 겁니다. 자, 정답은 3번입니다. 합병, 지목 변경 등은 면적 측정 대상이 아니다. 자, 12번 문제는 여러분들이 시험장에서 만났을 때 이거 해결하기가 어려웠을 겁니다.
요거는 여러분들이 신속하게 건너뛰면서 문제를 풀어나가셔야 된다. 자, 요게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은 공법 10개에서 15개, 공시세법도 마찬가지 그 개수가 출제가 되어가지고 2차 과목에서는 이제 공법에서 또는 공시세법에서 부족한 그 점수를 중개사법에서 그 부분을 메꾸셔야 됩니다. 자, 그런 이제 전략으로 문제를 풀어서 합격 점수를 얻어야 된다. 요걸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자, 12번 여러분들이 못 맞추는 문제였고, 자, 13번부터는 이제 등기법인데, 수용에 의한 이전 등기에서 중요한 건 뭔가요? 직권 말소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요 지역권 재결로 존속이 인정된 거, 그 다음에 수용 개시를 이전에 맞춰진 등기, 이후에 맞춰진 등기는 직권 말소 대상이지만은 상속 등기만큼은 직권 말소 대상이 아니죠. 그래서 자, 직권 말소할 수 없는 거, 자, 4개를 짚어 놓으시고, 그 다음에 하나 더 중요한 것은 수용 재결이 실효가 되어서 이전 등기, 말소 등기 할 때는 그때는 단독 신청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공동 신청한다는 거. 요거 확인하시면 됩니다. 자, 13번에 자, 말소 등기에 관한 설명인데 자, 틀리는 것은 했거든요. 자, 일단은 5번을 보십시오. 수용 지역에서 그 부동산을 위해서 존재하는 지역권 등기, 이거 직권 말소할 수 없잖아요. 직권 말소할 수 없는 유명한 권리거든요. 그래서 자, 5번은 틀린 지문입니다. 5번은 틀린 지문이고 얘가 정답이고, 자, 나머지 볼게요. 자, 1번에 전세권의 용익권의 존속 기간이 만료되면요, 자, 공동 말소하는 거죠. 전세권 등기는 공동 신청했기 때문에 말소할 때도 공동 말소한다. 뭐 기본적인 지문입니다. 그 다음에 2번에 자, 말소 등기는 허용되지 않는다. 맞는 얘기고, 말소 등기에서 우리가 늘상 공부하잖아요. 익힘장에서도 확인하는 지문입니다. 그 다음에 3번에 농지를 목적으로 하는 전세권. 농지에 대한 전세권은요, 요 직권 말소합니다. 왜냐면은 29조 2호 소정의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에 해당하거든요. 걔는 실행되어도 절대 무효이기 때문에 어차피 직권 말소가 됩니다. 그 다음에 환매 특약 등기는 부기로 되어 있는 거 아시죠? 환매 특약 등기는 부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말소할 때는요, 직권 말소하는 거죠. 자, 주등기가 소멸하면은 소멸되는 주등기에 붙어 있는 부기 등기는 별도의 말소 신청이 없더라도 등기관이 직권 말소한다. 우리 그 원칙을 지키고 있죠. 자, 정답은 5번. 자, 14번은 이제 단독 신청 등기의 종류들이 이제 나열될 겁니다. 아마 박스에. 판결문 들고 승소한 자가 단독 신청하죠. 자, 말소 등기는 공동 말소하는 게 원칙인데 사망, 소재 불명, 혼동의 경우에는 단독 말소가 됩니다. 보존 등기, 이전 등기 중에서 뭐 상속, 합병, 수용 이런 것들은 단독 신청이 가능한 이전. 자, 신탁 등기는 수탁자 김영희가 단독 신청. 변경 등기 중에서 자, 성명이나 주소를 고치는 등기 명인의 표시 변경, 자, 건물이 2층에서 3층으로 변경되는 부동산 변경, 이거 다 단독 신청입니다. 멸실되어도, 부동산이 멸실되어도 혼자 갑니다. 가등기는 공동 신청, 공동 말소가 원칙인데 단독 신청할 수 있는 또는 단독 말소할 수 있는 이제 그 폭넓은 예외를 인정하는 독특한 등기죠. 그래서 이 단독 신청 등기 있잖아요. 요거는 이제 우리 필수서 25년 필수서 맨 뒷페이지를 보면요, 이 총복습 단원이 하나 마련되어 있거든요. 자, 거기서 일괄적으로 쭉 읽으면서 공부할 수 있는 그 테마가 있습니다. 자, 우선은 판결에 의한 등기에 서 있죠. 가장 중요한 줄거리는 뭐냐면은, 자, 이 이행소송을 제기한 의무자 또는 권리자가요, 이제 이행소송을 제기해서 이기면은 그 승소한 자의 지위에서 의무자가 되었든 권리자가 되었든, 자, 의무자든 권리자든 그 판결문 들고 단독 신청이 되는 거죠. 이때 이제 주의할 것은 승소한 권리자 김영희가, 자, 승소한 권리자 김영희가 단독 신청할 때는 박철수의 등기 필정보는 제공할 필요가 없으나 승소한 의무자 박철수가 판결문 들고 갈 때는요, 자기의 등기필 정보를 반드시 제공해야 된다. 요거만 주의하면 뭐 크게 어려운 거 없잖아요. 그리고 공유물 분할 판결의 경우는 어떤 중요한 예외가 인정되느냐, 승소한 자만 가는 게 아니라 패소한 자도 갈 수 있다. 의무자도 갈 수 있다. 권리자도 갈 수 있다. 그 정도네요. 자, 14번에 틀린 것을 묻고 있는데, 기억, 소재 불명이 있게 되면요, 재권 판결 들고 단독 말소하는 거 맞죠? 이 직권 말소하는 거 아닙니다. 직권 말소하는 거 아니죠. 이 틀린 것을 찾고 있습니다. 자, 기억 틀렸습니다.
자, 소재 불명의 경우에는 재건 판결되고 단독 신청하여 말소한다 라고 해야 됩니다. 틀렸고, 자, 니은의 자, 보존 등기의 말소 등기는 단독 신청한다. 보존 등기는 단독 신청했으니 말소 등기도 단독 신청하겠죠. 자, 니은은 맞고, 자, 디귿에 합병이 어색하면 상속으로 바꿔서 읽으시면 되죠. 그래서 합병이나 상속은 단독 신청한다. 맞고 디귿. 리을의 공유물 분할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요, 등기 권리자도 의무자도 누구나 신청할 수 있도록 해야지, 등기 권리자는 등기를 신청할 수가 없다. 이러면 안 되는 겁니다. 공유물 분할 판결은 누구나 갈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리을은 틀렸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부동산의 표시 변경 등기는 단독 신청한다. 그래야 되겠죠. 그래서 2층이 3층이 되고 3층이 1층 되고 토지가 분할이 되고 이거 다 단독 신청하는 등기입니다. 그래서 틀리는 지문은 기역과 리을입니다. 기역과 리을. 정답 2번. 자,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요거는 뭐 이렇게 그대로 암기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쭉 전체 등기법 강론을 읽고 나면은요, 직관적으로 등기의 이름을 보면서 판단할 수 있도록 공부를 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자, 15번에 이제 공동저당에 대한 얘기인데, 이 공동저당의 경우 공동담보 목록이 항상 문제가 되거든요. 공동담보가 여러 개일 때, 5개 이상일 때는 공동담보 목록을 작성해야 된다. 공동담보 목록은 담보가 2개나 3개일 때 작성하는 게 아니고요, 5개 이상일 때 작성한다. 자, 15번에 틀리는 것은 했는데 있죠? 일단 3번을 보십시오. 3번을 보시면은 2개 부동산이 공동담보 목적물로 제공되는 경우에 공동담보 목록을 작성한다. 그러면 안 되는 거죠. 5개여야 하죠.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틀렸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 나머지 지문은 이제 크게 뭐 문제되지 않습니다. 이 저당권 등기에서 우리가 늘상 읽고 있는 평이한 지문이어가지고요. 요거는 설명을 생략할게요. 그 다음에 16번 문제는 극상 문제입니다. 대지권 관련 등기인데, 요거는 우리 입장에서 해석이 불가능합니다. 넘기셔야 되고, 자, 17번은 부기등기. 자, 부기등기는 이렇게 공부합니다. 여기는 어떤 중요한 부기등기가 있고 별표 3개짜리가 있고 1개짜리가 있고 그런 게 아니고요. 자, 부기등기 파트는 모든 내용을 다 확인하셔야 되죠. 그래서 자, 부동산 변경 등기는 표제부에서 실행을 하기 때문에 주등기, 등기 명인의 표시 변경 등기는 부기등기. 자, 권리 변경 등기는 이해관계인의 승낙을 얻으면은 부기등기, 얻지 못하면은 주등기한다. 이렇게 체크하고, 그 다음에 소유권을 이전할 때는 주등기하는데 소유권이 아닌 권리를 이전할 때는 부기등기한다. 소유권을 가압류할 때는 주등기하는데 소유권이 아닌 권리를 가압류할 때는 부기등기한다. 자, 그냥 전세권 등기는 주등기하는데 전전세는 부기등기한다. 그 다음에 저당권 설정은 주등기하는데 전세권이나 지상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 등기는 부기한다. 자, 결론을 얘기하자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17번 문제, 부기할 사항은 이렇게 묻습니다. 부기할 사항은 어디에 있나요? 이거는 소유권 이전 주등기, 소유권 이전 주등기, 전세권 설정 주등기. 만약에 전전세라면 부기하겠죠. 자, 부동산 표시 변경 표제부에서 합니다. 주등기. 그 다음에 4번에 지상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이기 때문에 자, 얘는 부기등기입니다. 부기등기. 5번에 소유권을 가압류 가처분할 때는 주등기입니다. 자, 정답은 4번. 그래서 소유권에서 여기 다시 볼까요? 이 소유권에서 파생되는 권리는 다 주등기하는 거고요. 소유권이 아닌 권리에서 파생되는 권리들은 부기등기한다. 사실 이게 규칙이었죠. 그래서 자, 정답은 4번으로 합니다. 부기등기죠. 부기등기는 자, 공부할 때는 좀 번잡한 느낌이 들어도요, 문제 풀 때는 이렇게 단답형 문제로 짤막짤막하게 출제가 되는 게 특징이죠. 자, 그 다음에 18번은 공동저당 대위등기 얘기인데, 자, 공동저당 대위등기에서는 필요적 사항을 잘 체크하시면 되잖아요. 그래서 이 공동저당 대위등기의 경우는 채권액과 채무자를 꼭 적어야 됩니다. 채권액과 채무자를 꼭 적어야 되고, 그 외에 이 병이라는 사람이, 이순위 저당권자 병이 내가 왜 이 부동산의 저당권을 대위하러 내려왔는지, 자, 그 이유를 밝혀줘야죠. 그래서 이 A 부동산이
1억에 매각됐는데 그 매각대금 1억을 선순위 저당권자 병이 갑이 모두 가지고 갔다. 그래서 내려왔다. 부동산 대금, 부동산 금금 이걸 더 추가해야죠. 채권외과 채무자 말고. 그러니까 여기 뭐 존속기간을 적는다, 채권자를 적는다 다 틀리는 겁니다. 그래서 18번은요 이렇게 묻는 거죠. 공동저당 대위 등기를 하려는 경우, 공동저당의 대위 등기를 하려는 경우 그 비부동산에 대한 등기 기록상이 아닌 것은 채권자가 정답입니다. 채권자, 존속기간 그런 건 등기할 상이 아니겠죠. 채권외과 채무자는 적어야 되고요. 부동산, 대금은 또 적어야 되고. 그래서 정답은 2번. 19번은 이제 극상 문제고요. 요거는 여러분들이 패스를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20번 문제 가등기입니다. 가등기에서 있죠. 요거 우리 1, 2월 7주차 수업에서 진행을 했는데 토요일에 이 수업이 진행되었고요. 다음날 일요일에 여러분들이 이 모의고사를 보셨기 때문에 이 공부 내용이 반영되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가등기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내용이긴 한데 이게 그 소유권 가등기에 의한 소유권의 본등기를 할 때 소유권하고 소유권 사이에 들어온 애들은 다 직권말소하는 게 원칙인데 직권말소 못하는 게 두 개가 있죠. 가등기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주택임차권, 가등기상의 권리를 가압류 가처분해 놓은 거, 요 두 개만큼은 직권말소 없습니다. 그 길다란 권리 두 개요. 요거는 직권말소할 수 없다. 직권말소한다. 이렇게 출제하잖아요. 그럼 틀립니다. 그 다음에 용의권하고 용의권 사이에 있는 애들은요. 어떻게 처리합니까? 용의권과 용의권 사이에 들어와 있는 똑같은 용의권만 직권말소하는 거고 용의권을 제외한 소유권 이전, 저당권, 기타 가압류 가처분, 여타 모든 권리들은요. 직권말소 절대 못합니다. 그래서 용의권하고 용의권 사이에 들어와 있는 애들은 원칙적으로 다 직권말소하는 겁니다. 용의권만 빼고.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죠. 그리고 이 저당권하고 저당권 사이에 들어와 있는 애들은요. 직권말소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저당권은 어떠한 권리와도 양립할 수 있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이 내용은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요약을 해봤자 요 가등기 공부 안 한 분들은요. 쉽지 않을 겁니다. 이거는 1, 2월 강의 7주차 수업 1교시에 자세하게 수업이 진행되었습니다. 참고하시면 되죠. 20번에 틀린 것은 정답이 어디에 있겠나요? 틀린 거 3번 보십시오. 용의권입니다. 용의권 설정 가등기에 의한 용의권 설정의 본등기를 할 때 저당권 등기는 직권말소한다. 틀렸죠. 용의권과 용의권 사이에 들어온 애들은 똑같은 용의권을 제외하고는요. 다른 거는 건드릴 수가 없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3번이 틀렸습니다. 나머지 1번은 가등기상의 권리는 양도성이 있어서 이전할 수 있다. 우리는 이거 부기등기로 이전한다. 그런 것도 알고 있죠. 그 다음에 2번에 본등기를 금지하는 가처분은 할 수 없는 겁니다. 본등기를 금지하는 거 못한다고 돼 있잖아요. 그 다음에 4번에 보존등기의 가등기는 할 수 없죠. 보존등기의 가등기 못하고. 그 다음에 청구권이 장래 확정될 것인 경우 가등기 됩니까? 가능하죠. 그래서 가등기가 되는 거 안 되는 거. 시기부 정지조건부 가등기 되죠? 그러나 종기부 해제조건부 가등기는 못합니다. 보존등기의 가등기는 못하죠? 이전등기의 가등기는 되겠지만은 채권적 청구권 가등기는 되는데 물권적 청구권 가등기는 못한다. 이 허용 여부 간단하게 우리 가렸죠. 그래서 아무튼 정답은 여기 3번에 배치가 돼 있다. 직권말소 할 수 있는지 여부를 따지는 문제인데 가등기에서는 난이도가 제일 높습니다. 그 다음에 21번 이의 신청 문제인데 이의 신청에서는요 이거 주의하십시오. 이 등기관의 처분에 대해서 이의 신청을 하려고 한다. 법원에 이의 신청을 제기합니다. 그러나 이의 신청서는 등기소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등기관은요 신청서가 들어오면은 그 신청서에다가 자신의 의견서를 붙여가지고 3일 안에 법원에 넘기면 되는 겁니다. 관련해서 이의 신청 기간은 제한이 없는 거고요.
제3자는 이의 신청을 못하는 거고, 그 다음에 당초에 주장하지 않았던 새로운 사실, 새로운 증거 방법을 갖고서는 이의 사유를 삼을 수 없다라고 해야 되고, 집행정지 효력도 없습니다. 자,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요, 자, 3번, 4번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의 신청은 출제가 되면은 생각보다 좀 단촐한 문제 영역으로 출제가 될 수밖에 없는 게, 이 조문이 뭐 이게 단거려고 비송사건 절차법을 끼워 넣거나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 시험 범위가 아니기 때문에. 21번에 틀리는 것은 1번 집행정지 효력이 없다. 새로운 사실, 새로운 증거 방법을 가지고서 이의 신청할 수도 있다. 요게 틀렸네요. 그래서 자, 정답은 2번입니다. 됐죠? 요건 무슨 얘기입니까? 저기 관할 법원은 이의 신청에 대해서 결정하기 전에 등기관에게 이의가 있다는 뜻의 부기등기를 명령할 수 있다. 요 정도 지문이 출제가 될 때 약간 디테일하게 나올 수도 있지만은 요 정도입니다. 저 등기관이요, 이의 신청서에다가 자기의 의견서를 붙여가지고 법원에 3일 안에 넘기면은 법원은 이에 대해서 결정하기 전에 이의 신청이 있다는 뜻의 부기등기를 실행하라고 등기관에게 명령한다. 그 절차였죠, 그 절차. 그래서 이의 신청이 있다는 뜻의 부기등기를 실행해서 제3자한테 경고를 하려고요. 그 얘기. 자, 그거고, 자, 정답은 2번에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22번 문제는 극상 문제입니다. 요건 넘기셔야 됩니다. 도전하는 게 아니고. 23번 극상 문제고, 23번 극상 문제. 24번은 자, 첨부정보와 필요적 기록상을 묶어놓은 문제 유형인데, 첨부정보 중에서 생각보다 도면이 중요하거든요. 자, 도면은 언제 제출되느냐? 그러면 용의권 등기할 때 그 설정 범위가 일부라면 제출하죠. 그래서 자, 요 토지에 있죠. 자, 지상권 등기를 실행하는데, 자, 반드시 적어야 되는 것은 목적과 범위입니다. 근데 범위가 용의권의 설정 범위가 이렇게 토지 일부, 부동산의 일부인 때는요, 일부를 표시한 도면을 반드시 제출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거 하나 하고, 그 다음에 우리 필요적상, 요거 우리 정성껏 암기하는 내용인데, 자, 지상권과 지역권은 목적과 범위, 전세권과 임차권은 돈과 범위, 그 다음에 저당권은 모든 저당권은 채권액과 채무자를 꼭 적어야 된다. 거기에 덧붙여가지고 근저당 이르면은 근저당권이라는 뜻 하나 더 적어야 되고, 근자. 그 다음에 공동저당 대위 등기는 아까 본 대로 채권액과 채무자 말고 부동산 대금을 적어야죠. 부동산 금금, 부동산 대금. 거기까지입니다. 그래서 필요적사항까지 체크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문제는요, 크게 뭐 빡빡한 느낌이 들지 않습니다. 틀린 것은 4번. 지상권과 같은 용의권 등기를 할 때 그 설정 범위가 전부라면은 그때도 도면을 제출하겠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언제만요? 일부인 때만 도면을 제출한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24번의 정답은 4번입니다. 여기까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2차 과목 문제 풀 때는요, 공법과 공시세법에서는요, 이 극상 문제가 이렇게 집중적으로 배치가 되어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서 이제 문제 풀이를 하셔야 실전 감각을 계속 익혀 나갈 수 있다. 1회 시험이었는데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